파도의 끝에서 나를 다시 만나다. 프롤로그 잊혀진 여자. 10년이란 시간은 때로 너무 길고 때로 너무 짧다. 나은이에게 그 시간은 마치 투명한 유리병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았다. 모든 것이 보이지만 손에 닿지 않는, 모든 소리가 들리지만 자신의 목소리는 메아리치지 않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스스로를 도윤이 엄마라는 이름 속에 가두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불리는 것이 편했는지도 모른다. 나은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그녀는 오래전에 잃어버렸으니까. 제1장 고요한 새벽, 익숙한 공허. 첫 번째 커피. 새벽 5시 30분.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뜨는 습관은 언제부터였을까? 은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걷는 것도 습관이었다. 비록 이 집에는 깨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핸드드립 커피를 내리는 동안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 외곽의 이 낡은 단독주택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꿈꾸던 공간이었다. 나중에 늙으면 여기서 살자. 조용하고 좋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벽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커피 향이 부엌을 채우기 시작했다. 깊고 진한, 그러나 쓴 향. 은희는 그 향을 좋아했다. 쓴맛이 혀끝에 닿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액자 속의 미소. 커피잔을 들고 거실로 나온 은희의 시선이 벽에 걸린 액자에 머물렀다. 아들 도윤의 대학교 졸업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24살의 얼굴. 그때만 해도 도윤은 주말마다 집에 들렀다. 엄마, 내가 취직하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약속은 반쯤 지켜졌다. 도윤은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서울 시내의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다. 처음 몇 년은 자주 전화가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는 줄어들었고 방문은 명절로 제한되었다. 은희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다. 젊은 사람은 바쁜 게 당연했다. 그저 가끔 전화가 올 때마다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말라고 말하며 괜찮은 척했다. 하지만 지난달 도윤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는 달랐다. 엄마, 다음 주말에 같이 여행 갈래요? 제가 예약할게요. 은희의 손이 떨렸다. 얼마 만의 제안인가? 그녀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그래, 좋아. 어디든 좋아. 그날 밤 은희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 아직 자신이 엄마로서 존재할 자리가 있다는 안도감. 준비하는 시간. 여행을 일주일 앞두고 은희는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옷들 사이에서 먼지 냄새가 났다. 대부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입던 옷들이었다. 검은색, 회색, 베이지색. 색깔 없는 옷들. 이건 너무 오래됐네. 그녀는 시장에 나가 새 옷을 샀다. 연한 하늘색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면바지. 화려하지 않지만 적어도 10년 전의 옷은 아니었다. 거울 앞에 선 은희는 낯선 자신을 바라보았다. 56이라는 나이가 거울 속에 선명했다. 눈가에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그녀는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자신이 사람처럼 보인다고 느꼈다. 엄마도 사람이구나. 그녀는 작게 웃었다. 출발 전날 밤. 도윤아, 내일 몇 시에 오니? 아, 엄마. 제가 10시쯤 갈게요. 짐은 간단하게만 챙기세요.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면 안 될까? 비밀이에요. 엄마가 좋아하실 곳이에요. 전화를 끊고 은희는 작은 여행 가방을 챙겼다. 옷 2벌, 세면도구, 그리고 오래된 수첩 1권. 그 수첩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가고 싶다고 적어둔 장소들이 적혀 있었다. 제주도, 강릉, 통영. 이번엔 어디일까?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대감이었다. 제2장 기대와 배신의 항로. 아침의 출발. 다음날 아침 도윤은 정확히 10시에 도착했다. 깨끗한 세단을 몰고 온 그는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미소를 지었다. 엄마, 기다렸죠? 출발해요. 어디로 가는 거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차로 2시간쯤 걸려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은희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초록색 들판, 지나가는 산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바다의 냄새. 바다구나. 네,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 기억해요. 아빠랑 자주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은희는 목이 메었다. 도윤이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항구에 도착하다.
2시간 후 차는 작은 항구에 도착했다. 낡은 어촌 마을이었다. 배 몇 척이 떠 있고 갈매기들이 울어댔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여기가 목적지야? 아니요. 여기서 배를 타야 해요. 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섬? 네. 조용하고 좋은 곳이에요. 엄마가 쉬기 딱 좋을 거예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했다는 것이 감사했다. 배는 작은 어선이었다. 선장은 말없이 그들을 맞이했다. 배에 오르자마자 엔진 소리가 울렸고 배는 천천히 항구를 떠났다. 파도 위에서 바다는 생각보다 거칠었다. 파도가 배를 흔들 때마다 은희는 난간을 꽉 잡았다. 도윤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도윤아. 네, 엄마. 고마워. 이런 곳까지 데려와줘서. 도윤은 잠시 고개를 들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피곤해 보였다. 아니, 피곤함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은희는 그것을 알아챘지만 묻지 않았다. 아들도 자기 나름의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배가 섬에 가까워질수록 하늘이 어두워졌다.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비가 올 것 같네. 네. 일기예보에는 없었는데. 섬에 도착하다. 30분 후 배는 작은 섬의 선착장에 닿았다. 섬은 생각보다 작았다. 몇 채의 집이 흩어져 있고 언덕 위에는 오래된 등대가 보였다. 여기가 어디니? 무인도는 아니고 몇 분이 사세요? 펜션도 하나 있고요. 은희는 가방을 들고 배에서 내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도윤이 내리지 않았다. 도윤아, 너는 안 내려? 엄마.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배신의 순간.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무슨 소리야? 저도. 이제 더는 힘들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여자친구도 생겼고 엄마를 계속 모시기가. 은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 여기 펜션 주인분께 부탁했어요. 며칠 계시다가 연락하시면 제가 다시 올게요. 제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정리가 뭐니, 도윤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다. 선장이 엔진을 다시 켰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음식값이랑 숙박비는 다 냈어요. 천천히 쉬세요. 도윤아. 은희는 손을 뻗었지만 배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빗속에서 그녀는 선착장에 홀로 서 있었다. 아들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사라져갔다. 비가 거세졌다. 은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고 파도 소리가 그녀의 울음을 집어삼켰다. 홀로 남겨진 여자. 얼마나 지났을까?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은희는 천천히 일어났다. 온몸이 젖어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펜션이라고 했던가?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걷기 시작했다. 발이 무거웠다. 마음은 더 무거웠다. 버려진 거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는 웃음이 나왔다. 쓰디쓴 웃음이었다. 10년간 아들을 위해 살았다. 그를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그의 전화를 기다렸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었다. 비오는 낯선 섬에 홀로 버려지는 것.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하지만 은희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걸었다. 발걸음마다 무릉덩이가 튀었다. 그녀는 언덕을 올랐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빛을 발견했다. 등대였다. 제3장 낯선 섬, 낯선 사람. 등대의 문. 은희는 등대 문을 두드렸다. 1번, 2번, 3번.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열렸다. 죄송합니다. 누구 계세요? 내부는 따뜻했다. 오래된 나무 계단이 위로 이어져 있었고 벽에는 낡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바다 사진, 등대 사진, 그리고 젊은 남자의 사진. 누구십니까?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은희는 깜짝 놀라 위를 쳐다보았다. 계단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였다. 죄송합니다. 비를 피하려고. 다른 곳이 없어서. 길 잃은 사람인가 봐요.
남자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지친 듯 보였다. 아니요. 버려진 사람입니다. 은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녀 스스로도 놀랐다. 왜 낯선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웃었다. 버려졌다고 끝난 건 아니죠. 등대지기 나인철. 제 이름은 나인철입니다. 이 섬의 마지막 등대지기죠. 마지막이요? 네. 이제 등대도 자동화되어서 저만 아직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습관이라고 할까요? 인철은 은희에게 따뜻한 차를 내왔다. 생강차였다. 은희는 손을 녹이며 차를 마셨다. 여긴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다시 시작죠? 네. 섬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를 잃고 온 사람들이에요. 가족, 직업, 꿈, 혹은 자기 자신을. 그래서 여기서 잠시 멈춰 서죠.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저는 아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아드님이 여기까지 데려다주고 가셨나 보네요. 네. 더 이상 저를 모실 수 없다고. 인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어떤? 제 아내도 저를 떠났죠. 이 섬이 너무 외롭다면서. 그리고 딸도 도시로 나갔어요. 아빠는 너무 고집불통이라면서. 인철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이제 혼자예요. 등대하고 저 둘이서. 며칠의 시작. 그날 밤 은희는 등대의 작은 방에서 잤다. 침대는 단단했지만 따뜻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무서웠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었다. 다음날 아침 비는 그쳤다. 은희는 창문을 열었다. 바다가 보였다. 햇빛에 반짝이는 푸른 바다. 그 광경에 그녀는 넋을 잃었다. 아름답죠? 인철이 문을 두드렸다. 네. 이렇게 가까이서 바다를 본 건 오랜만이에요. 여기선 매일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어요. 지루할 정도로. 인철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간단한 밥과 국, 그리고 생선구이. 은희는 오랜만에 누군가 차려준 밥을 먹었다.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저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었는데. 등대를 지키는 시간. 며칠이 지났다. 은희는 등대에 머물렀다. 펜션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인철은 그녀를 막지 않았다. 급할 것 없어요. 섬의 시간이 천천히 흐르니까요. 은희는 인철과 함께 등대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등대 주변을 청소하고 낮에는 렌즈를 닦고 저녁에는 불을 켰다. 자동화되어 있지만 인철은 여전히 손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 왜 아직도 이렇게 하세요? 습관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 불을 믿고 있을 테니까요. 기계만 믿을 순 없죠. 은희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누군가를 위한 불빛. 자신도 언젠가 그런 존재였을까? 바다를 바라보며 어느 날 저녁 은희와 인철은 등대 옥상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으로 물들었다. 아름답네요. 매일 봐도 질리지 않아요. 매일 다르거든요. 은희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다 보니 정작 나로 산 적이 없었어요. 인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등대는 늘 혼자 서 있죠. 하지만 그 불빛 하나로 수많은 배가 길을 찾습니다. 혼자여도 빛날 수 있어요. 은희는 그 말을 곱씹었다. 혼자여도 빛날 수 있다. 그게 가능할까? 저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건 제가 답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은희 씨가 원하는 게 뭔지. 그날 밤 은희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남편과 함께 가고 싶었던 장소들. 하지만 이제 그 목록은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새 페이지를 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다. 나은이가 하고 싶은 것들. 제사장 결 마이너스 파도의 끝에서 다시 나로. 결심의 아침. 일주일이 지났다. 은희는 도윤에게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 처음엔 화가 났다. 그 다음엔 슬펐다. 하지만 이제는 담담했다. 그녀는 인철에게 말했다.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배가 내일 온다고 하더군요. 네. 저 결심했어요. 어떤? 이젠 그 집도 그 이름도 내려놓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은이로 살겠어요. 인철은 미소 지었다. 좋은 결정이에요. 등대에서 빛을 받으셨나 봐요. 마지막 밤 두 사람은 다시 등대 옥상에 앉았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다. 인철 씨. 네. 고마워요.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시간을 보냈네요.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하지만 괜찮아요. 등대는 원래 혼자 서 있는 거니까. 은희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가끔은 불을 끄고 쉬셔도 돼요. 인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출발. 다음날 아침 배가 도착했다. 은희는 가방을 들었다. 인철이 선착장까지 배웅했다. 잘 가세요. 네. 인철 씨도 건강하세요. 또 오세요. 이 섬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은희는 배에 올랐다. 배가 출발하자 그녀는 손을 흔들었다. 인철도 손을 흔들었다. 등대가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그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다. 서울로 돌아온 은희는 먼저 도윤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도윤이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당황스러워 보였다. 엄마, 들어가도 될까? 네. 거실은 깔끔했다. 여자친구가 있다더니 함께 사는 것 같았다. 엄마, 저 정말 미안해요. 은희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괜찮아. 이해해. 엄마. 도윤아, 엄마도 생각해봤어. 네가 엄마를 평생 책임질 순 없잖아. 너도 내 인생이 있고. 도윤의 눈이 붉어졌다. 하지만 괜찮아. 대신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내 걱정은 하지 마. 은희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이거 읽어봐. 엄마가 앞으로 뭘 할지 적어뒀어. 편지의 내용.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도윤아, 걱정 말아라. 이젠 엄마가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잘 살아볼게. 엄마는 그동안 도윤이 엄마로만 살았어. 하지만 이제 나은이로 살려고 해. 내 아빠와 약속했던 것들 이제 혼자서라도 해볼 거야. 제주도도 가보고 강릉도 가보고 통영도 가볼 거야. 그리고 작은 카페라도 차려볼까 생각 중이야. 내 아빠가 좋아하던 커피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 너무 미안해하지 마. 엄마도 이제 알았어. 너에게 짐이 되는 게 사랑은 아니라는 걸.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가 원하는 거야. 사랑한다, 도윤아. 마이너스 엄마가. 도윤은 눈물을 닦았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응. 엄마는 이제 괜찮아. 새로운 시작. 은희는 집으로 돌아왔다. 낡은 단독주택. 하지만 이제 이곳은 감옥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점이었다. 그녀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옷들을 버리고 먼지 쌓인 물건들을 치웠다.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를 내렸다. 도윤의 졸업사진. 그녀는 그것을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이제 벽은 새로운 것들로 채워야지. 거실 한쪽을 작은 작업 공간으로 꾸몄다. 남편이 쓰던 책상을 닦아내고 그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카페 창업에 대한 책들을 주문했다. 첫 걸음. 일주일 후 은희는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바리스타 수업에 등록했다. 수업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다. 20대 청년부터 70대 할머니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나은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예요. 와, 언니 용기 있으시네요. 용기요? 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은희는 웃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살아있으면 시작할 수 있죠. 수업은 즐거웠다. 커피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우유를 스티밍하는 법을 배웠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손에 익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금방이에요. 은희는 자신이 만든 라테를 마셔봤다. 맛있었다. 자신이 만든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카페를 꿈꾸며
저녁마다 은희는 카페 계획을 세웠다. 어떤 인테리어로 할지, 어떤 메뉴를 팔지, 이름은 뭘로 할지. 등대 카페는 어떨까?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인철과 보냈던 시간을 기억하는 이름. 혼자서도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장소. 그녀는 노트에 적었다. 등대 카페 마이너스 나은이의 새로운 빛. 예상치 못한 만남. 어느 토요일 오후 은희는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창업 관련 서적이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실례지만 은희 씨 맞으시죠?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이었다. 남편이 옛 친구였다. 최 선생님? 맞아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뵐 줄이야. 최 선생은 자리에 앉았다. 뭘 보고 계세요? 아, 이거요? 카페 창업 책이에요. 카페를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해보고 싶어서요. 형님이 살아계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형님이 커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감사함이었다. 네. 그래서 하려고요. 남편이 좋아하던 커피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작은 기적. 석 달이 지났다. 은희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작은 상가를 계약했다. 역 근처의 조용한 골목, 햇볕이 잘 드는 1층 공간. 인테리어는 직접 디자인했다. 하얀 벽에 나무 가구, 그리고 한쪽 벽에는 등대 그림을 걸었다. 그 등대는 인철이 있던 그 등대였다. 오픈 준비를 하면서 은희는 인철에게 편지를 썼다. 인철 씨께 잘 지내시죠? 저는 이제 카페를 열어요. 이름은 등대 카페예요. 인철 씨와 그 섬에서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싶어서 지은 이름이에요. 혼자서도 빛날 수 있다는 것, 버려진 게 끝이 아니라는 것,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모두 인철 씨가 가르쳐 주셨어요. 오픈하면 꼭 놀러 오세요. 제일 좋은 커피 대접할게요. 고마워요. 마이너스 나은이 올림. 오픈날. 드디어 오픈날이 왔다. 은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다. 손이 떨렸지만 설레었다. 오전 10시 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은희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자신이 만든 공간에서 자신이 내린 커피를. 행복하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도윤이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엄마. 도윤아. 오픈 축하해요. 이쪽은 제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안녕하세요. 도윤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은희는 두 사람을 반겼다. 어서 와. 뭐 마실래? 엄마가 제일 자신 있는 거요. 은희는 정성스럽게 카페라떼 2잔을 만들었다. 하트 모양 라떼 아트까지 완성했다. 와, 엄마 완전 프로네요. 그럼 엄마도 이제 전문가야. 세 사람은 함께 커피를 마셨다.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더 이상 무거운 침묵은 없었다. 손님들. 오후부터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다. 동네 주민들, 바리스타 수업 동기들, 최 선생과 남편의 옛 친구들. 은희 씨, 정말 대단해요. 커피 맛있어요. 자주 올게요. 이 나이에 창업하다니 존경스러워요. 은희는 미소로 답했다. 그리고 한 잔 한 잔 정성스럽게 커피를 만들었다.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다. 인철이었다. 인철 씨, 편지 받았어요. 안 올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배 타고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왔죠. 은희는 눈물이 났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등대지기도 가끔은 쉬러 내려와야죠.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다. 잘하고 있네요. 네. 덕분이에요. 아니요. 은희 씨 스스로 한 거예요. 저는 그저 길을 비춰줬을 뿐이에요. 제오장 그 후 파도는 계속 밀려온다. 1년 후 카페는 자리를 잡았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은희는 이제 능숙하게 카페를 운영했다. 어느 날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눈이 붓고 지친 얼굴이었다. 어서 오세요. 저
그냥 앉아 있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뭐 마실래요? 따뜻한 거. 아무거나요. 은희는 캐모마일 티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여자 옆에 앉았다. 힘든 일 있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저를 떠났어요. 다른 여자가 생겼대요. 은희는 손수건을 건넸다. 많이 힘들겠네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은희는 여자의 손을 잡았다.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정말요? 네. 처음엔 무섭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혼자서도 빛날 수 있더라고요. 여자는 은희를 바라봤다. 어떻게요? 천천히 한 걸음씩. 그리고 자신을 믿으면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해가 지고 별이 뜨고 밤이 깊어갔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다. 카페 앞에 꽃을 심었다. 튤립과 수선화. 색색의 꽃들이 피어났다. 여름이 왔다. 아이스 커피를 개발했다. 손님들이 좋아했다. 가을이 왔다. 단풍이 지고 은희는 새로운 메뉴를 준비했다. 호박 라떼, 밤 케이크. 겨울이 왔다. 카페는 따뜻했다. 사람들은 추운 날씨를 피해 은희의 카페로 모였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다. 은희의 하루. 어느 봄날 아침. 은희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외롭지 않았다. 커피를 내리고 빵을 준비하고 가게 문을 열었다. 첫 손님은 단골 할머니였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요. 네, 할머니. 오늘은 새로 나온 쿠키도 드릴게요. 고마워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은희는 미소 지었다. 제 마음도 편해요.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이 왔다. 저녁에는 연인들이, 밤에는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이 왔다. 모두가 등대 카페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다. 도윤의 방문. 일요일 오후 도윤과 수진이 찾아왔다. 엄마, 있잖아요. 응,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은희는 깜짝 놀랐다. 정말? 축하해. 엄마도 오시죠? 주례 대신 축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내가? 네. 엄마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희는 가슴이 벅찼다. 아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 하지만 이번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따뜻한 초대였다. 그럼 기쁘게 할게. 인철의 편지.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었다. 인철의 편지였다. 은희 씨께 잘 지내시죠? 저는 여전히 등대를 지키고 있어요. 요즘은 예전보다 외롭지 않아요. 은희 씨가 보내준 사진들을 벽에 붙여놨거든요. 가끔 카페 손님들 사진을 보내주셔서 고마워요. 그 사진들을 보면 제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등대를 후배에게 물려주고 육지로 나가려고요. 혹시 카페에서 일할 사람 구하시나요? 저도 커피 배우고 싶어요. 답장 기다릴게요. -9철 올림. 은희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웃었다.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그녀는 답장을 썼다. 인철 씨께 언제든지 오세요. 여기는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니까요. 등대 카페에서 기다릴게요. 나은이 올림. 결혼식 날. 도윤과 수진의 결혼식 날이 왔다. 은희는 연단에 섰다. 하객들이 그녀를 바라봤다. 사랑하는 도윤, 수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은희는 심호흡을 했다. 저는 오랫동안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그게 제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저는 버려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은희는 도윤을 바라봤다. 도윤아, 고마워. 네가 날 버렸기에 나는 나를 찾았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각자가 혼자 설 수 있어야 해요. 혼자서도 빛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께 더 밝게 빛날 수 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도윤, 수진. 행복하게 살아요. 서로에게 등대가 되어주세요. 새로운 동료.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인철이 카페에 나타났다. 큰 가방을 들고 왔어요. 어서 와요. 방은 위층에 준비했어요. 고마워요. 폐를 끼치는 건 아닌지. 무슨 소리예요? 동업자인데. 동업자요? 네. 이제 등대 카페는 우리 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인철은 미소 지었다. 영광이에요. 함께 만드는 빛. 인철은 빠르게 배웠다.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하고 카페를 관리하는 법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법을. 인철 씨, 진짜 등대직이셨어요? 손님들이 자주 물었다. 네. 30년간요. 와,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건 사장님이에요. 새로 시작하는 용기, 그게 진짜 대단한 거죠. 은희는 바 뒤에서 미소 지었다. 또 다른 손님.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지친 얼굴이었다. 어서 오세요. 저 혼자 앉아 있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남자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은희는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서비스예요. 힘든 일 있으세요? 네. 회사에서 잘렸어요. 20년 다닌 회사에서.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50이 넘어서 새로 시작하는 게 가능할까요? 은희는 옆에 앉았다. 가능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정말요? 네. 쉽진 않았지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행복해요. 남자는 은희를 바라봤다. 어떻게 하셨어요? 한 걸음씩 천천히.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날 이후 남자는 자주 카페에 왔다. 그리고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새로운 일을 찾았다. 1년 후 그 남자. 1년 후 그 남자가 다시 카페에 왔다. 이번엔 환한 얼굴이었다. 사장님. 어머, 완전 달라지셨네요. 네. 새 회사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남자는 핸드폰을 꺼냈다. 거기엔 작은 카페 사진이 있었다. 제 카페예요. 주말마다 운영해요. 작지만 제 꿈이었거든요. 축하해요.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여기서 용기를 얻었어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스스로 하신 거예요. 저는 그저 빛을 비춰줬을 뿐이에요. 남자는 은희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진심으로. 계절은 또 흘러. 시간은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손님이 늘고 카페는 성장했다. 은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인철이 있었고 도윤이 가끔 들렀고 단골 손님들이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다. 등대 카페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다. 그곳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쉬어가는 곳,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곳,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곳이었다. 은희의 수첩.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은희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그 수첩에는 이제 새로운 글들이 가득했다. 나은이가 하고 싶은 것들. 카페 오픈하기 완료. 바리스타 자격증 따기 완료. 제주도 여행 가기. 작은 책 출판하기. 그림 배우기. 봉사활동 시작하기.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매일 조금씩 나로 살기. 인철과의 대화.
그날 밤 인철과 은희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 외부는 어두웠지만 카페 안은 따뜻했다. 은희 씨. 응. 행복해요? 은희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 행복해. 그게 다행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비 오던 날. 그럼 어떻게 잊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 저도요. 그날 이후로 저도 변했어요. 어떻게? 더 이상 등대에 갇혀 있지 않아요. 이제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은희는 인철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그때 날 받아줘서. 아니요. 제가 고마워요. 은희 씨가 제게 용기를 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에필로그 파도는 계속 밀려온다. 몇 년 후, 등대 카페는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좋은 커피만 마시러 오는 게 아니었다. 위로받으러, 용기를 얻으러, 그리고 자신을 다시 찾으러 왔다. 은희는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였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쳤다. 특별한 날. 어느 봄날 카페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은희의 첫 책 출판 기념회였다. 책 제목은 파도의 끝에서 나를 다시 만나다였다. 그 책에는 은희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버려진 날, 등대에서의 시간, 새로운 시작, 그리고 다시 찾은 자신. 사장님, 사인해주세요. 저도요. 손님들이 줄을 섰다. 은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사인을 해주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도윤의 아이. 출판 기념회가 끝나고 도윤과 수진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들의 품에는 작은 아기가 있었다. 엄마, 손주예요. 은희는 눈물을 흘렸다. 손주를 안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 이름이 뭐야? 은별이요. 은희 할머니의 은자를 따서요. 고마워. 엄마가 우리에게 별처럼 빛을 비춰주셨잖아요. 그래서요. 은희는 아기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은별아, 할머니가 말해줄게. 넌 혼자서도 빛날 수 있어. 할머니처럼. 등대로의 여행. 그해 여름, 은희와 인철은 그 섬을 다시 찾았다. 오랜만에 보는 등대는 그대로였다. 변한 게 없네요. 등대는 늘 그 자리에 있죠. 두 사람은 등대 옥상에 올랐다. 바다가 펼쳐졌다. 푸르고 넓고 끝이 없었다. 은희 씨. 응. 후회 없어요? 뭐가? 아들에게 버려진 것. 은희는 웃었다. 아니. 오히려 감사해.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테니까. 맞아요. 때로는 버려지는 것이 새로 시작하는 거죠. 파도가 밀려왔다. 그리고 다시 나갔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움직임. 파도는 계속 밀려오네요. 네. 끝없이. 그게 바다니까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파도처럼. 맞아요. 밀려왔다가 나가고 또 밀려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죠. 은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바닷바람의 짠 냄새가 폐를 채웠다. 인철 씨. 네. 고마워요. 진심으로. 저야말로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새로운 방문객. 그날 밤 등대에서 묵으면서 은희와 인철은 오랜만에 등대에 불을 함께 켰다. 그 불빛이 어둠 속을 비췄다.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있었다. 선착장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혼자였다. 은희는 그 여자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혹시 길을 잃었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은희는 미소 지었다. 그 얼굴이 나직었다. 몇 년 전의 자신과 닮아 있었다. 괜찮아요. 여긴 길 잃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정말요? 네. 그리고 다시 자신을 찾는 곳이기도 하죠. 은희는 여자의 손을 잡았다. 등대로 가요. 거기서 쉬면서 이야기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언덕을 올랐다. 등대가 점점 가까워졌다. 인철이 문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손님이 오셨네요. 네.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사람이요. 인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활짝 열었다. 어서 오세요. 여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사흘간의 이야기. 여자의 이름은 정아였다. 32살, 회사에서 번아웃으로 사직했고 남자친구와도 헤어졌다고 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0이 넘었는데 다시 시작하는 게 가능할까요? 은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가능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저는 50이 넘어서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정아는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하셨어요? 용기를 어디서 얻으셨어요? 용기는 저절로 생기지 않았어요. 한 걸음을 내딛었더니 다음 걸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걷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사흘 동안 은희와 인철은 정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등대를 청소하고 바다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눴다. 제게도 꿈이 있었어요. 정아가 말했다. 어떤 꿈이었는데요? 작가가 되는 거요. 어릴 때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은희는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하면 돼요. 늦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은 없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 사흘 후 정아는 섬을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밝아져 있었다. 다시 올게요. 그때는 제 책을 들고 올게요. 기다릴게요. 배가 떠나는 걸 보며 은희는 생각했다. 또 한 사람이 자신을 찾아가는구나. 인철이 옆에 섰다. 은희 씨는 이제 등대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존재잖아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같은 길을 걸어본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거고요. 그게 바로 등대예요. 두 사람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제육장 빛은 계속된다. 카페의 새로운 모습. 몇 달 후 등대 카페에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다. 작은 서재였다. 그곳에는 손님들이 기증한 책들이 가득했다. 벽 한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기는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노트가 있었다. 손님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적는 노트였다. 저는 40에 이혼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무섭지만 설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살아갑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노트를 채웠다. 작은 모임. 어느 날 은희는 제안을 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인철이 동의했다. 첫 모임에는 5명이 왔다. 이혼한 중년 여자, 회사를 그만둔 청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노인, 유학에서 돌아온 젊은이, 그리고 사업에 실패한 남자. 안녕하세요. 저는 나은이에요. 이 카페의 주인이고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눈물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은희가 말했다. 각자 다른 이유로 여기 왔지만 우리 모두는 같은 걸 찾고 있어요. 다시 시작할 용기를. 그 용기를 어떻게 찾나요? 젊은이가 물었다. 함께 걸으면 돼요. 혼자서는 무섭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그날 이후 모임은 매주 열렸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정아의 편지. 1년 후 은희는 우편물을 받았다.
정아에게서 온 소포였다. 안에는 책 한 권이 들어있었다. 제목은 등대에서 보낸 사흘이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은희 선생님께. 선생님이 비춰주신 빛 덕분에 저는 다시 쓸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선생님께 바칩니다. 은희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정아가 등대에서 보낸 사흘, 은희와 인철과의 대화, 그리고 다시 찾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 책을 다 읽고 은희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인철 씨, 정아가 책을 냈어요. 정말요? 보여주세요. 두 사람은 함께 책을 읽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모두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어둠을 밝힙니다. 손주 은별의 성장. 은별이는 이제 3살이 되었다. 주말마다 할머니 카페에 왔다. 할머니, 은별아, 우리 공주님. 은별이는 카페를 뛰어다녔다. 손님들이 웃었다. 할머니, 저기 왜 불 있어요? 은별이가 벽에 걸린 등대 그림을 가리켰다. 저건 등대야.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춰주는 거란다. 할머니도 등대예요? 은희는 웃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할머니도 사람들에게 길을 비춰주려고 노력하니까. 은별이도 등대 될 수 있어요? 그럼. 은별이는 벌써 할머니의 등대야. 할머니를 밝게 해주잖아. 은별이는 환하게 웃었다. 또 다른 계절. 세월은 계속 흘렀다. 카페는 5년째를 맞이했다. 이제는 작은 가맹점도 생겼다. 다른 도시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등대 카페를 열었다. 은희는 그들에게 말했다.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쉬어가는 곳, 위로받는 곳, 다시 시작하는 곳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인철과의 깊어진 관계. 어느 겨울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은희와 인철은 마주 앉았다. 은희 씨. 응. 우리 5년을 함께 했네요. 그러게. 시간 참 빠르다. 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은희는 인철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뭔데요? 저는 은희 씨를 좋아해요. 동료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은희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었다. 저도요. 정말요? 네. 사실 오래전부터요.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인철은 은희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시작했어요. 오래전부터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조용한 결혼식. 몇 달 후 은희와 인철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카페에서였다. 손님들과 단골들, 도윤 가족, 그리고 모임 사람들이 함께했다. 저는 50이 넘어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은희가 말했다. 그리고 60이 되어서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늦은 건 없어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인철도 말했다. 저는 30년간 등대를 지켰습니다. 혼자서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 빛을 비출 사람이 생겼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은별이가 꽃을 뿌렸다. 할머니, 할아버지, 축하해요. 은희는 은별이를 안았다. 고마워, 우리 공주님. 평범한 하루의 기적. 결혼 후 1년. 은희와 인철의 삶은 특별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카페를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에 문을 닫는 일상. 하지만 그 일상이 기적이었다. 오늘도 손님이 많았네요. 그래요. 다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죠.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매일 사람들의 새로운 시작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게 제일 큰 보람이에요. 70세 생일. 은희의 70세 생일.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도윤 가족, 이제 7살이 된 은별이, 인철의 딸과 손자들, 단골 손님들, 모임 사람들, 그리고 정아도 왔다. 선생님 생일 축하드려요. 정아는 새 책을 가져왔다. 이번엔 선생님 이야기를 썼어요. 내 이야기를? 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은희는 책을 받아들었다. 제목은 70세에 빛나는 여자였다. 제목이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은희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축하하기 위해 온 사람들. 한때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여러분, 고마워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한때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세상 끝에 홀로 선 것 같았죠.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다시 빛날 수 있었어요. 모두가 조용히 들었다. 70년을 살았지만 진짜 제 인생은 60이 되어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은별이가 케이크를 들고 왔다. 할머니, 소원 빌어요. 은희는 촛불을 바라보았다. 70개의 촛불이 반짝였다. 소원이라.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빛을 찾기를. 촛불을 끄자 환호성이 터졌다. 은별이와의 대화. 저녁, 사람들이 돌아가고 은별이만 남았다. 은별이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 응. 할머니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은희는 웃었다. 할머니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할머니가 그들을 좋아하니까 그들도 할머니를 좋아하는 거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사랑받으면 사랑하게 돼. 할머니는 그들을 먼저 사랑했어. 그래서 그들도 할머니를 사랑하는 거야. 은별이도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은별이 제일 사랑해. 두 사람은 꼭 안았다. 마지막 방문.